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레노먼드 3번 배 쉽카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르노르망 카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레노먼드 카드는 타로 카드가 아니고 오라클 계열의 카드라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레노먼드 카드는 르노르망이라고도 하는데, 르노르망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마리안 아델라이드 르노르망의 이름을 딴 카드점이에요. 점술가 르노르망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예언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아주 큰 그런 유명한 점술가였거든요. 르노르망이 쓰던 카드에는 트럼프 카드, 알파벳, 주제 이미지 1개와 보조 이미지 3개가 한 장 안에 모두 들어있어서 그 카드로 리딩할 때는 신화와 꽃말, 별자리 등을 같이 해석을 하는 카드거든요. 타로 카드가 클래식 카드와 모던 카드로 나눠지는 건 아시죠? 요즘은 모던 카드인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르노르망 카드를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좀 복잡하고 리딩이 조금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요즘은 그 카드보다는 이 카드인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나 좀 현대적으로 바뀐 다른 카드들 좀 많이 쓰시거든요. 닉네임 하하랑 님이 댓글에 이 카드 구입을 어디서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인터타로에서 대부분 주문을 해요. 인터타로가 짭을 쓰지 않고 정품만 취급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리딩 연습 카드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가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짭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짭을 사시기보다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웬만하면 정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카드 같은 경우는 공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제작을 하는 곳에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레노먼드 공동 제작에 참여를 했거든요. 텀블벅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공동 구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직구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공동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뭐 길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동 제작에 참여를 한 것도 7월 달 정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카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닉네임 신비님이 앞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쪽 공부가 혼자 하는 게 좀 외롭기도 하고 어, 벅차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한 번 보면 외우는 걸 지금은 한 10번 정도 봐야지 이게 외워져요.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 번 보고 외웠다 싶으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집중력도 예전에 1시간 할 수 있던 걸 지금 한 10분, 2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말에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저희 할머니 엄마가 다 치매예요. 그래서 그 치매력이 조금 걱정이 있거든요. 제가 40대 후반부터 이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성을 바꾸더라고요. 뭐 김씨면 박씨로 바꾸던가.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도 이걸 문장을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눌하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도 생각이 너무 안 나요. 집에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 그거,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거 좀 치매 증상인가? 치매 초기 증상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 듣는 분 중에도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겁도 좀 났고 예방 차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글이나 말로 정리돼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장들을
글로도 써보고 또 상담하면서 말을 자꾸 하니까 말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게 조금씩 좋아졌어요. 혹시 저처럼 뭐 치매가 걱정된다거나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공부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니까 좀 자신 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3번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배는 어디 멀리 갈 때 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카드 보이세요? 이 카드 왼쪽에 3번, 오른쪽에는 로마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9라는 표시예요. 로마 숫자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헷갈렸거든요. 이 로마 숫자가. 일반적으로 이 로마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X라고 하면 이게 10을 뜻하는데, 이 X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오면 10에서 1을 빼면 돼요. 그래서 9가 되고요. 이 X 뒤에 1이 오면 1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에 1을 더하면 1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라든가 4, 6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많이 헷갈린 게 5하고 4하고 6, 9하고 11, 요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면서 이 키워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잘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 타로 카드를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왜냐면 이런 작은 것들을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디다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미 뭐 타로 카드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거나 상담을 많이 하시는 뭐 잘하시는 분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9라는 숫자가 뭐냐? 저번에는 행성 했었고 별자리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숫자는 하우스를 뜻해요. 별자리 하우스. 그래서 이 9라 숫자는 9하우스인데, 9하우스가 뭔지 알려면 일단 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으세요. 이 하우스가 1하우스부터 12하우스까지 있는데 되게 헷갈려요. 외우기도 조금 많이 어렵고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하우스랑 행성이랑 별자리랑 한 도표로 만들어 놓은 표거든요. 는 1하우스부터 쭉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돌아서 12하우스까지 있어요. 하우스를 볼 때는 딱 반을 잘라서 보시는 게 편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나, 그리고 나에 대한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 잘라서 위, 7부터 12까지는 상대방, 나 외의 것, 공적인 하우스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하우스가 나를 뜻하는데, 1하우스의 180도 반대에 있는 이 7하우스가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상대를 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때 이 두 개씩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좀 쉽고 외우기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억도 오래 가고. 오늘은 9하우스이기 때문에 제가 9하우스와 3하우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이 하우스가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오늘 얘기할 9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9하우스가 여기거든요. 9하우스를 보려면 9하우스에 반대되는 이 3하우스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하기 쉬울 겁니다. 이 3하우스는 뭐냐면 소통이나 형제, 뭐 기초교육,
교육 중에서도 고등교육과 기초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동 중에 단거리 이동, 짧은 이동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건 그 반대 뜻이겠죠. 그래서 이동은 어때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거리 이동이나 또는 해외, 그리고 고등교육, 여기가 기초교육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고등교육이고요. 그리고 법률이나 영적인 거를 나타내는 하우스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이 배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배는 뭐라 그랬어요? 먼 거리, 이동하는 거를 뜻한다 그러죠. 해외나. 그럼 이 구하우스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 구하우스는 장거리 여행이나 해외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배카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동이나 변화, 장거리 여행 또는 출장, 해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배 상태가 굉장히 좋죠. 견고해 보이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옆에 고래도 있고, 바다도 좀 순조로워 보이죠. 이래서 여기서 번창하는 사업으로 인한 부도 나타내기도 해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요?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이런 카드가 나온다면 이 100카드가 나온다면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연애에 대한 질문이라면 장거리 여행일 수도 있어요. 하던 일과에 이게 보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하던 일과의 작별을 뜻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근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합격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리딩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카드랑 어떻게 리딩이 되는지,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구름 카드가 있습니다. 구름 카드를 하고 같이 리딩을 하면 불확실한 여행 또는 여행이 즐겁지가 않으시겠네요 라고 리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우 카드가 온다면 이 여우가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보면 어떨까요? 먼 직장으로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달 카드, 별 카드, 별 카드가 나온다. 별 카드가 왔다. 이러면 꿈꾸던 여행,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 곰 카드가 오면 곰은 후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지원이나 후원 또는 투자로도 리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뭐 몇 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5번까지 하고 이 레노먼트 카드로 제너럴 리딩을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많은 리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 해몽 아시죠? 많이 하실 거예요. 꿈 해몽에서도 배가 나온다거나 배 타고 강을 건너는 꿈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래요. 그리고 또는 중요한 기회나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징조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리딩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번 머릿속으로 쫙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에 따라서 먼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출발일 수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잘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레노먼드 3번 백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스크 거의 벗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좋고 봄도 왔고 하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이라도 좀 먼 곳은 못 가더라도 지금 해외를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하시면서 꽃구경도 좀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서 힐링하는 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